조명보다 제가 너무 빨리 왔네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우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앞서 세 분의 연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쓸데없는 진지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나치게 학구적이고 재미는 없습니다.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루에 강연을 4개 들으면 하나쯤 재미없겠구나. 이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크레딧에 대한 정의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조금 특이하게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크레딧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레딧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점으로 쓰죠. 금융권에서는 대출이나 이자에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영화를 제작했을 때 끝에 영화 제작에 참여한 분들의 명단을 우리는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보통 크레딧이 쌓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이 쌓이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주제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크레딧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바라볼 때 이 크레딧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쌓여진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스트라타라고 부르는 지층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단면을 보면은 쌓여진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 그림은 이 자연의 지형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엔탈로프 캐년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오래된 문화가 자연스럽게 쌓여지고 그 쌓여진 과거가 지워지지 않은 채 현재의 것과 덧대지는 지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지독히도 아름답다, 가고 싶다,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쌓여진 무엇인가가 내가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쌓여진 무엇은 참 아름답구나, 내가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구나, 아마 이러한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땅과 관련된 건축가의 시각을 조금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없을 때 또는 근거가 희박할 때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터무니라는 것은 그 땅에 새겨진 건축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땅에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없을 때에는 그 터에 무늬가 없다는 뜻으로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터무니를 건축가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그 땅에 있었던 흔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위에 무엇을 덧댔을 때 시간이 혼성되고 공간이 혼성될까, 이것에 대한 숙제가 건축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나를 만든 것이 과연 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유명한 소설가의 말을 인용을 하였는데요. 나를 만든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과거로부터의 무엇,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또 다른 나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그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의 크레딧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의 내가 할 일이란 어제의 나로부터 받은 것을 잘 갖고서 내일의 나에게 전달하는 과정.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완성형의 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정을 잘 가꾸는 것이 내일의 나에게 좋은 미래를 전달하는, 좋은 크레딧을 전달한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2번, 3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건축 계획에 있어서 2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타블라 라사라는 것은 백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순백이 영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외국어인데요. 타블라 라사라는 것은 문학에서도 쓰이지만 건축에서는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계획을 한다는 뜻으로 백지 계획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설계할 때 이런 백지 계획을 사용을 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산이 있으면 깎아버리고 계곡이 있으면 메꿔버리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건축을 실현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이 계신 송도 캠퍼스와 그렇습니다. 사실 송도 캠퍼스는 매립지를 기본으로 모든 걸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과거의 흔적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송도에 오면은 그냥 신도시 같다. 여기 과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적층된 역사의 흔적을 찾기가 힘든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백지 계획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고 모든 게 반듯하고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백지 계획이 과거의 흔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적층된 문화를 느끼기는 부족하다. 이러한 반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백지 계획보다는 이 팔림세스트 플랜이라고 하는 양피지 계획을 이용하곤 합니다. 이거는 건축가의 버릇일 수도 있는데요. 양피지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했겠죠.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지를 못하고요. 고쳐 쓰고 더 쓰고 이러한 방식으로 양피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흔적 위에 새로운 걸 덧대는 계획을 양피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백지 계획과 양피지 계획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맞는 계획적 방법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울을 사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건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1800년대 저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기 전 조선시대에는 모든 건물이 단층이었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는 2층 건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난방 방식 때문에 기인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닥을 대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추운 나라는 공기를 대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을 대피는 온돌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온돌이라는 것은 땅을 기반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2층 건물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라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1964년의 일이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가 60년이 되는 해예요.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들어온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6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60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우리의 주거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거. 이렇게 변화에 굉장히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족이라는 게 뭐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동네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기 전에는 꽤 많은 마을들의 질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골목길들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가 있었을 테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가 있었을 테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흔적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넓은 땅을 사서 이만큼 자기만의 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었던 질서의 흔적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절된 풍경을 만드는 것이 백지계획이고 이러한 백지계획이 이 당시엔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거를 들여다보니 확실히 이것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피지 계획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의 사진을 한 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어려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도시경관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굉장히 굴돌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좋은 도시경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경관의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건물, 마당, 길, 광장, 공원, 기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건축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일관된 흐름을 가지면서 연속적인 경관을 갖는 게 좋은 도시경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서울의 막바파트 사진을 볼 때에는 좋은 도시경관인가의 차원에서 볼 때는 약간 갸우뚱거리게 돼요. 그리고 이 프랑스 파리의 사진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지어졌을 게 분명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방문을 할 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가 느껴진다. 과거로부터 적층된 문화가 느껴진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도시의 역사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연속적인 경관, 연속적인 흐름을 갖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의 성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국 런던의 사진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가장 제일 가는 문화유산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인트 폴 성당을 얘기를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의 두 번째 문화유산을 뽑는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방문자들은 이 세인트 폴 성당과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방문하는 걸 런던에서의 잊지 않아야 되는 일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폴 성당과 테이트 모던을 가기 위해서는 꽤 많은 거리를 돌아갔어야 돼요. 그러다가 런던의 행정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앞에 있는 길을 정비를 하고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명명되어 있는 인도교를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인트 폴 성당과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도보로 연결을 하고 그렇다면은 도시 전체가 보행이 우선되는 환경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약 30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했고요. 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 세인트 폴 성당. 우리나라에서는 바오르 성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서 아주 멋진 미술관으로 재탄생을 했죠. 영국의 명물인 테이트 모던 갤러리 사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부르는 인도교인데요. 확실히 차가 다니는 일반 다리에 비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는 조금 디자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영국의 테임즈강이나 또는 파리의 세느강 같은 경우는 그 강의 폭이 300m에서 400m입니다. 이거는 되게 만만한 거리예요. 사람들이 건너기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한강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강폭이 1km가 넘기 때문에 인도교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강에는 인도교가 없어요. 걸어서 걸을 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폭원이 300m 정도로 아담한 사이즈의 강을 갖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도교가 서울에도 있으면 또는 인천에도 있으면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세인트 폴 성당에서 바라본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너 이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사진에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도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 1700년대의 성당 그리고 1900년대의 화력발전소 이거를 2000년대의 기술로 연결을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있는 적층된 문화가 표현되는 도시의 공간이 좋은 도시 공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한기창 화백의 혼성의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브제가 마구 섞여 있으면서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도시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관여했던 프로젝트 몇 가지를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청계천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라는 건물이고요.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입니다.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거리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5개 층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저층부를 열어서 가루와의 소통을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공공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2층, 3층, 4층, 5층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된 순환의 흐름이 동선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고요.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러한 이 청계천으로 열린 모습을 만들고 길가에서는 이 5개 층 전층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신축에 비해서 과거로부터 적층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적게 쌓아두기가 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프로젝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강원도 양구에서의 경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박수근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자연의 능선이 끊어져 있는 이곳에 인위적으로 미술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연과 건축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어디서부터 건축인지 이거를 모호하면서 자연과 건축이 하나 된 풍경을 만드는 것이 혹시 여기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박수근 화백의 남옥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형상화해서 건축으로 변환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이 그림을 좀 근사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실내에서 이 픽처 프레임을 통해서 빨래터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서로 혼성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저에게 마지막 설명이 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스크랜튼 여사라고 한국에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1800년대 후반의 일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의아했던 거는 한국의 여성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고종황제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여학교를 만들 테니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허락을 통해서 이화여고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가 설계한 건물이기는 한데요. 1920년대 지어진 벽돌 건물을 이 불에 타 없어진 벽돌을 바닥에서 걷어내서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19세기의 문과 20세기의 건축 재료 그리고 21세기 건축 기술이 혼합돼서 이렇게 한 장의 풍경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가 생각하는 혼성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